그러면 25년도부터 출제하겠다는 문제 행태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법 관련 내용의 지문을 주고 있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행태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로 나누기도 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도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예시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문을 읽고서 선택지, 진술, 정오를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문법 관련 기초 지식이 없어도 지문만 보고서 충분히 정오를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자, 선택지 1번과 2번 진술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에는 큰아버지를 예로 들고 있고 2번에서는 흰머리를 예로 들고 있죠. 큰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의 키가 크다 이 뜻일까? 아니죠. 그래서 큰이 아버지를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죠. 진술 맞습니다. 2번 흰머리 이것은 머리카락이 희다 이 뜻이죠. 그러면 희다 플러스 니은 플러스 머리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죠. 희다는 어간이고 니은은 어미이고 머리는 명사입니다. 자, 여하튼 풀이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설명 지문에 찾아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출제했던 문제 행태, 지문이 없는 문제와 지문이 있는 문제 풀이법은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문이 있으나 없으나 암기한 지식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은 암기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은 뻥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국어 예시 문제와 SS 문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결 관련 정보를 주고 세후 순이익을 구하라 그러죠. 맨 마지막에 있는 구체 데이터를 대입시킬 수 있는 진술은 두 번째 것이죠. 매출액 110, 매출원가 90, 감가상각비 5 이것을 차감하면 이것이 영업이익이 된답니다. 계산하면 15가 되죠. 세 번째 진술, 영업이익은 세전순이익에서 이자 비용만큼 더한 값이랍니다. 이것은 세전순이익을 모르기 때문에 X로 두고 이자 비용 5 이것을 더한 값이다. 결국 X는 10이 되죠. 첫 번째 진술, 세후순이익 이것은 자 Y로 두겠습니다. Y는 세전순이익 10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세금 세전순이익의 20%로 구성된다. 10에 20%는 2가 되죠. 그래서 세후순이익은 8이 되죠. 자, 이 문제 기초 지식이 없어도 수리 관련 구조를 알면 누구든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5년도부터는 모든 문제 지문을 제시하겠다고 정부가 설명했지만 지문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선택지 진술 정오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문법 관련 지식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SS 문제는 이와 같은 기초 지식이 없더라도 서로의 관계를 잘 살피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새로운 출제 방향으로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선택지, 진술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문법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행히 이와 같은 문법 관련 문제가 한 개 정도 출제된다는 게 우리에게는 이해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문제가 인생을 좌우하는 만큼 최소한의 문법 관련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문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상황 대응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지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지식을 다 연결해야만이 문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문에 중국이 주도한다는 상황 가지고 충분히 답을 정할 수 있죠. 중국이 주도한다는데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벌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두 번째, 이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지만 결론이 무엇이냐? 그 얘기는 핵심 메시지 제대로 전달해라 그 얘기죠. 자, 국어 문제 비슷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성도 크지 않을까 한다. 얘기는 상대방 의견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서로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뉴얼형 문제입니다. NCS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자주 언급하고 있죠. 각 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것,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보를 파악했으면 이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25년도부터 이렇게 출제하겠다는 예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한다. 결국은 직무 적합형 문제 형태죠. 각 공간에 들어갈 내용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프로세스 또는 지침에 따른 일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NCS가 다루고 있는 매뉴얼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문제 형태가 직무적합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